다음 달부터 너 매일 1시간 반씩 하루도 빠지면 안 돼. 이렇게 비장하게 가시면 망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. 제가 많이 썼던 방법은요. 실패 횟수는 어느 집이나 똑같다고 말씀드렸죠. 우리 집은 이번에 망한 거고 저 집은 다음에 망할 거예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이은경입니다. 우리 부모님들의 어떤 최대 미션이 있을 거예요. 저도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단계마다 이 미션에 부딪혔고 그때마다 제가 이렇게 여러 번의 시행착오 끝에 이제는 좀 저도 노련해졌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저만의 기술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 오늘 소개해 드릴 곤란한 상황과 그 기술이 뭐냐면요. 공부 분량을 늘려야 되는 순간입니다. 공부 시간과 분량을 늘려야만 돼요. 언제까지 같은 양의 공부를 할 수는 없죠. 예전에 하던 공부보다는 시간이 지금 계속 지나고 있잖아요. 학년이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있고 아이들의 공부 경험이 쌓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올라가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. 공부도 작년에 하던 것보다 지난달에 했던 것보다는 더 많이 할 수 있어요. 하기가 싫은 게 문제죠. 얘들은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아이인데 하기 싫은 마음이 너무 크다 보니까 분량이나 시간을 늘리고자 할 때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. 이건 당연하다라는 전제로 그럼 이렇게 저항하는 아이와 어떻게 하면 그 거부감, 저항을 최소화하면서 다음 스텝으로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느냐인 건데요. 제가 3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.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금 정도의 공부 분량은 안 되고 지금보다 공부 시간을 늘려야 되는 상황이 왔다라고 하면요. 먼저는 생각하자마자 얘기하면 안 돼요. 당장 얘기를 했을 때는요. 어떤 부모도 다 거절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. 부모님이 갑자기 공부 분량을 늘린대요. 네, 좋아요. 이런 아이는 없다는 거죠. 아이마다 성향마다 그리고 해왔던 공부 경험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뿐 미리 말해줬을 때 성공할 확률이 훨씬 크고 또 사춘기가 접어든 아이들의 경우에는요. 평소보다 더 먼저 평소에 한 일주일 먼저 고지를 하고 예고를 한 후에 그 분량을 늘려가기를 했다면 사춘기는 넉넉히 잡아 한 달 정도도 잡으세요. 이제 지금까지는 수학을 1시간 했었는데 이제는 분량을 늘리기 때문에 1시간 반 정도 혹은 2시간 정도까지도 해야 되는 상황이야. 근데 지금 당장 하기 너무 어렵고 너도 마음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을 테니까 다음 달부터 가자. 하면서 다음 달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무심한 듯 툭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. 자, 그러면 아이들이 당연히 싫어하지만 마음의 준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. 저항감이 있으나 그게 줄어들면서 받아들임으로 이렇게 좀 되는 거예요. 아, 그래. 약간 이런 거죠. 그렇죠? 자포자기 심정으로 다음 달이 빨리 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듭니다. 다음 달부터 너 매일 1시간 반씩 하루도 빠지면 안 돼. 이렇게 비장하게 가시면 망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. 제가 많이 썼던 방법은요. 한 달만 해보자. 한 달만 해보자. 아이들이 지금 좀 컸으니까 한 달이라고 하는 거고요. 초등학교 때는 제가 많이 했던 말이 하루만 해보자. 이틀만 해볼까? 일주일만 해볼까? 하면서 이건 지금 시도하는 거고 한 번 해보는 거라서 너무 힘들거나 문제가 발생하면 중단할 수도 있어. 그러니까 너무 비장하게 오늘부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수학을 2시간 하라는 게 아니라 일단 일주일만 해보자는 거야. 해보고 다시 얘기하자 라고 하면 아이들도 마음속에 뭐 약간 희망 고문일 수는 있는데 너무 정말 이렇게 지금 시작하면 막 영영 이 지옥에서 못 빠져나올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아니고요. 조금 가벼워져요. 그래, 그럼 뭐 일주일 해보지 뭐. 그리고 해서 너무 힘들면 엄마가 안 해도 된다고 했잖아 하면서 자기 마음속에 아주 작은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. 제 경우에는 주로 한 달씩을 도전을 했는데요. 한 달을 잡은 이유가 뭐냐면 한 달 정도 막 얼러가면서 그렇게 하기로 했던 것에 도전을 하잖아요. 그러면 한 달 정도 된 이후에는요. 크게 힘들지 않게 느껴져요. 첫날에 느꼈던 그 어려움과 저항감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한 달을 마치고 30일째 되는 날 똑같은 분량의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할 만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사람입니다. 일주일 정도 했을 때는 계속 힘들다 끝날 수 있어요. 2주 정도도 그렇고요. 최소 3주에서 4주 정도를 끌고 나가잖아요. 그러면 뭐 이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 드는 거죠. 그러면서 이제 다음 스텝을 어떻게 할 건지를 결정하는 그 자리에서
해서 아이가 큰 불만을 표시하거나 절대 못하겠어 라고 하는 일은 줄어들더라고요. 자, 그렇게 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, 이후에 성공과 실패 여부에 따라서 그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이잖아요. 1시간씩 하던 애가 1시간 반, 2시간을 한다는 건 굉장한 도전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부모님들은 계속 막 입에 뭘 넣어줘야 돼요. 잘한다, 잘한다, 맨날 물개 박수 치고. 그렇게 해서 한 달을 잘 무사히 마친 아이가 2가지 이제 결과가 나오겠죠. 성공 사례가 있고 실패 사례가 있습니다. 남의 집은 다 성공하는 것 같지만 그런 일은 전혀 없고요. 어느 집에나 저는 성공과 실패가 비슷한 횟수로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는데, 이건 중요한 건 성공했냐 실패했느냐가 아니에요. 성공과 실패 이후의 부모의 태도, 그리고 아이와의 대화가 이것의 핵심입니다. 내 기준으로 아이한테 잘했어, 잘했어가 아니라 이 성공이 온전히 아이 거다라는 걸 계속 알려줘요. 너무 좋겠다. 엄마 입장에서는 남일 보듯이 하는 거예요. 너무 잘된 일인데 내 일 아니야, 네 일이야. 이건 온전히 너의 승리고 너의 성공이고 너의 기쁨이야. 이렇게 선을 긋잖아요. 그럼 아이가 이 뿌듯함이 처음에 엄마한테 혼나지 않고 엄마한테 칭찬받으려고 시작된 이 시도가 본인 거라는 걸 인식을 하고, 이걸 계속했을 때 이 뿌듯함 역시 자기 것이며 이것의 결과 역시 자기 거다라는 거를 무의식 중에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. 이 공부는 네 거야. 이거 잘하면 네 인생이 좋아지지 하면서 설교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. 그냥 나는 아이의 인생에 박수를 쳐주는 약간 관객 같은 사람인 거죠. 자, 그러면 이제 아이가 이 모든 영광을 본인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. 엄마가 사실 다 만든 거잖아요. 이렇게 한 번이라도, 한 문제라도 더 풀게 하려고 막 칭찬하고 막 먹이고 뭐 하면서 했지만 그건 다 없는 일로 하셔도 되고요. 아이가 열심히 한 결과이다라는 거 충분히 아이가 만끽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. 힘든데도 잘 참았지. 근데 너가 이제는 인내심이 생겼나 봐. 혹은 너가 이제는 좀 끈기가 생겼나 봐 하면서 아이가 성장했다라는 걸 굳이 들어서 알려주면서 이걸 지속하도록 만들어주는 것. 이것이 성공한 아이의 부모님의 역할이고요. 슬프게도 한 달을 시도를 해봤는데 한 달이 마음처럼 되지 않는 가정이 훨씬 많을 거예요. 실패 횟수는 어느 집이나 똑같다고 말씀드렸죠? 우리 집은 이번에 망한 거고 저 집은 다음에 망할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 집만 망한 것 같다라는 생각 너무 하지 마시고요. 이 실패 경험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성공의 경험을 가지고 올 수 있을까인 거예요. 한 달 하기로 했는데 그 한 달 동안 제대로 계획대로 진행된 날짜가 한 일주일, 열흘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. 절반도 되지 않는다.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? 얘한테 한 달이 너무 긴 거예요. 그리고 2시간은 너무 길었던 거예요. 즉, 이 아이가 아직 할 수 있는 역량보다 너무 높은 목표가 세워졌다라는 걸 확인한 거예요. 의미가 있었죠.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되죠? 분량을 2시간으로 늘리는 게 아니라 1시간 반 혹은 1시간 20분 정도로 늘리고, 한 달로 목표를 잡는 게 아니라 일주일로 목표를 줄이는 거예요. 1시간 20분씩 일주일도 주말 빼주세요. 평일 5일 동안 연속해서 하면 얘는 성공인 거예요. 그러니까 얘는 더 빠르게, 더 쉽게 성공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고요. 이 아이가 지금은 비록 2시간으로 늘리지 못했고 한 달 텀으로 이 챌린지를 해보지 못했지만 이 경험이 쌓여야 다음 단계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얘는 그냥 한 달 늦은 것일 뿐 정도로 여유롭게 생각을 해주시고요. 이거 더 빠르게 올라간다고 막 고등에서 등급이 갈리고 이러지 않습니다. 저항을 줄이면서 이 모든 성취감을 아이가 가져가는 것, 그리고 강제로 하라고 하기보다는 할 수밖에 없는, 하기 싫은데 할게 라는 정도의, 그냥 억지로라도 할 수 있는 정도의 마음으로 이 아이가 할 수 있는, 그리고 해본 경험이 늘려가면요, 이 아이가 그것이 바탕이 되어서 다음번 하기 싫은 거, 예를 들어 영어 단어 10개 외우다 내가 20개를 외워야 되고요, 나중에 막 50개, 100개를 외워야 돼요. 그러면 10개에만 머물면 안 되고 계속 올라가야 되는데, 그때마다 이런 메커니즘이 있다, 우리 아이는 보니까 이렇게 말하면 시도하더라 라고 하는 게 쌓여야 돼요. 초등 때 많이 실패해보세요. 많이 이 시도를 해보시면서 우리 아이는 이렇게 하니까 가더라라는 그 나만의 우리 아이 사용법, 매뉴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.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관련된 질문들은 댓글로 남겨주세요. 감사합니다.